자,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또 39분 증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수 대표. 티에 신 티에 고마워 형 방송에서 너 언급해주고 어. 아 진짜 이마 형밖에 없어. 네. 항상 너를 사랑하지. 이거 신건동하게 맨날 사랑한대. 술 먹었는데 술을 모처럼 많이 먹어봤는데 술이 안 깨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부터 하고 가지.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습니다. 메시지 안 날라온다는 사람 마음이 좀 해결해 줘봐. 메시지 안 날라. 안 날라온대. 야 메시지 안 날라온다잖아. 그 메시지를 제가 보내는 건 아니라서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와이프도 했는데. 네.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습니다. 뭐 너무 이제 광고라고 생각하거나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태프들을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열심히 하잖아 우리 그래도. 그럼요. 네. 네. IT의 신도 많이 받으시고. 어차피 자본주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 자 그것도 많이 해주고 뭐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는 뭐 항상 내가 나가는 거니까. 오늘 또 뒤에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인바이팅하는 스페셜 게스트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선물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게임주의 달인. 달인 네. 깨달? 깨달. 뭐라 요즘 NFT의 달인이에요. NFT? NFT. 대박이네. 자, 먼저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뉴욕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겠고 뭐 크리스마스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가는데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까 내가 받은 내용 중에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인도계가 있어. 친한 그 후배가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서 주식을 살 때는 환전을 해야 되거든. 단순히 뭐 은행 가서 환전하듯이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다 잘라내려면은 스왑이라는 걸 해야 돼. 금리 스왑, FX 스왑 이런 식으로 스왑을 해야 되는데 스왑을 해주는 데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있거든. 이게 이제 한국 외국환 중개하고 한국 자금 중개 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에 있는 친한 후배고 그 친구가 이제 외국인들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 영어로 이제 이 박스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은 막 여기다 이렇게 전화기 대고서는 막 하는 거 있어.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고 근데 그 뭐 박스 아웃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뭐 마인 외쳐가지고 내가 이제 거래를 잡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 후배가 하는 해준 얘기가 자기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고객 중에 인도계 헤지펀드 애가 있는데 휴가 때문에 인도를 갔대요. 그랬더니 전부 턱스크를 하고 있더래. 이걸 다 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신경 안 쓰는 거야. 인도의 인구가 몇 명이냐? 15. 이게 뭐냐면은 오미크론은 1월 중순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델타 포함해서 폭발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7천 명 이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입니다. 폭발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금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도 이제 주식이 빠개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빠개지는 건 아닌데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는 주식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년도는 내가 이제 2022년도 전망을 하자면은 유망한 테마나 섹터는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거기에 연관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는 2022년도에도 각방 받을 것 같아. 물론 그 뒷받침에는 IT의 신, IT 반도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주 이제 뭐 연휴에 들어가 이제 뭐 연말 증시로 넘어가면은 별다른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이제 다 클로징해. 뭐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은 다 개나 소나 북클로징을 쓰더라고. 그런 용어들도 이제 예전에 잘 안 썼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이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용어들을 막 고급스럽게 쓰려고 하지. 북클로징은 자기의 이제 버젯이라고 해서 메이저들이 펀드 메이저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산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포지션을 잡지 않는 포지션 털 건 털고 뭐 새로 세팅할 건 세팅하고 그런 북클로징 시즌에는 거래를 잘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또 전문 용어지만 마켓이 얇아져. 호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살 때도 저 위에서 사고 팔 때도 저 밑에서 팔고 그래. 변동이라는 게 이렇게 크거든. 뭐 다음 주는 그 정도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 기대해. 스케줄 28일 6시까지. 그때까지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이제 과세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10억 밑으로 줄였는데 29일 30일 날 주가가 올라가고 또 10억을 넘어가면 또 걸릴 거야 아마 그지? 네. 선수.
지금 대답한 선수는 네, 좀 이따 나오는 선수. 잠깐 지금 가려놨기 때문에 술이 안 깼기 때문에 뭐 정신없이 했는데 별거 없고. 전쟁은 하여튼 날까요? 네? 전쟁?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나겠습니까? 안 나지. 안 날 것 같은데. 1월 달에 단판 짓잖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조울증인 것 같아 그 아저씨도. 그 아저씨라 그러면 이상한가? 총 맞나? 러시아 말로 해야 되니? 뭐 그런 복잡하게 뭐 국제 정세까지 풀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터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터키 리라가 막 폭락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급반등을 하고 거기도 조울증이야. 종목은 뭐 개별주지만 다음 주에 또 나는 신테카바이오를 좋게 봅니다. 얘는 1월 달에 한번 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어. 뭐 SK스퀘어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본 방송에도 막 내가 혈변이란다.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 토로를 했지만 개판이 시장이지.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판이에요. 이걸 먹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짜여져 있는 틀 안에 그 플레이어들만 있는 거지 실제 리얼머니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달라. 하여튼 뭐 그건 어려운 얘기고 SK 스퀘어는 좀 더 오를 것 같고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컨텐츠 콘텐츠 덱스터? 덱스터 말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컨텐츠가 있어요. 30날 상장하는 레몽레인. 레몽레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음. 밝힐 수는 없지만 잘 봐야 돼. 코넥스에서도 거래가 되는데 그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때문에 일부 물량은 좀 나오는 것 같고 공모가는 15,000원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코넥스에서 한 26,000원 하나? 비싸지. 근데 비싸네. 상장하는 날 따따상인가 되면은 39,000원인가 될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라 파라란 난 몰라. 레몽레인 그렇고 다음 주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게 내가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우리 이영수 대표가 IT의 신으로 하반기에 되게 어려웠잖아. 욕이랑 욕은 다 처먹고. 그러게. 그 형이 단 거 아니야, 악볼? 아니야. 졸지에 개새끼 돼버려가지고. 아는 사람이 좀 다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사실 반도체를 딥하게 안 좋게 봤던 거는 외국계잖아. 그렇죠. 머건이란 말. 모건 스탠리. 머건의 그 리서치 하우스가 일본계로 팔렸어. 일본 애들이 좋게 쓰겠냐고. 근데 그거 쓰는 애널리스트가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닌 것 같고 세일즈하는 브로커 애널이래. 브로커 애널도 있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 커버하는 애인 것 같은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고객들한테는 이제 셀 리포트를 돌려가면 공매도라는 걸 막 치잖아. 그럼 안 좋게 또 리포트를 쓰고 더 안 내려가면 더 세게 안 좋게 쓰고 이렇게 하고 밀었어. 반도체가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슈퍼 사이클을 막 외치고 했는데도 개똥 사이클이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맞지 않는데 그런 것들과 또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있잖아. 리서치 기관인데 다 외국사. 대만도 우리나라 좋아하지 않아. 혐한이야. 그쪽은 이 단교를 한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해 좋게 안 해. 그럼 자국 내에 그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지만 또 반도체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 요 두 군데에서 지랄을 해버리니까 반도체가 완전히 똥이 돼버렸어. 막 디램 뭐 메모리가 지랄이고 엠베이고 PC용 메모리 이지랄하고 앉아 있고. 하여튼 IT는 좀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이영수 대표가 너무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외국인들한테 야이 왔다 씨발 잘라라. 네. 그게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95%의 고정 거래가를 우리나라가 취급하는데 그렇지. 여기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업체가 없다라는 게 웃긴 거고 맞아. 그 5%의 스팟 시장 가지고 막 이걸 이야기하면 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 따라서 다 그대로 피해갖고, 받아 쓰고 맞아.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뭐 꼬리가 진짜 몸을 흔드는 거죠. 웹도독이야. 그러니까 맨날 방송할 때도 보면은 뭐 외국인이 샀어요 팔았어요부터 해갖고 아니 그건 다 보면 나오잖아. 기관이 샀어요 팔았어요. 왜 사고 왜 팔았는지 어떤 새끼인지 외국인이 보지는 않겠지.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또 물량 엎어버리고 네, 참 진짜 이거 이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 자체가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개미들이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지.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뭐 매력적인 구간이고
또 이제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7% 뜨더라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한번 하지 않았나? 네, 제가 했어요.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구체, 전구체 그리고 뭐 LED, 태양광, 뭐 촉매, 촉매 이런 거 있어요. 석화할 때 이렇게 촉매제를 넣어주면 좀 더 이제 추출 효율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하는 회사인데요. 뭐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이 회사 또 특징이 그 창업주가 DNF 공동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네, DNF에서 이제 나와서 또 만든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고 DNF도 주가 이렇게 한번 그쵸, 다운그레이드 맞아요. 돼가지고 거의 바닥이지. 뭐.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지. 그게 이제 DDR5가 내년부터 본격 양산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네, DDR5. DDR5. 그게 내년부터 나오니까 여기 이제 소재는 지금 4Q부터 엄청 양산 타고 있어요. 4분기부터. 네, 지금 뭐 풀 가동 수준이고 음. DNF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신공장 또 가동이 돼요. 음. 그러면 캐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PD가 이거 선물 줬더라. 크리스마스 선물. 자, 그래서 우리 3만 원 방송이에요. 3만 원 방송. 오늘 뭐 방송 저기 같이 했지만 MC넥스. 그렇지. 우리 네. 본방 네. 우리 맨날 방송할 때 왜 양복 입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둘이서 매경제 TV 본 방송이 있어요. 그게 금요일 날 거의 9시 우리 9시 한 20분에서 40분. 20분 40분.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10시 반에 놓고 하니까 그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야. 우리도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니트 입고 나오지. 나올까? 너 IT 신에서 그거 맨날 옷 한 벌만 가지고 돌린다고 뭐라고. 한번 봐봐요. 한번 얼마나 세련되게 입는데. 협찬이 안 붙냐? 안 붙어 아직. 아직 안 붙어. 그래서 MC넥스 좋습니다. MC넥스. MC넥스는 저희 항상 CES 때 뭔가 또 막 공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이제 좀 연말에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데 올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충분히 더 여기서 한 50% 정도는 업사이드 바텀업은 될 수 있구나. 50%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대하는 부분은 전장 쪽에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자동차라는 게 그래요. 이게 보통 한 5년, 8년 장기 공급 계약인데 1년, 2년 차 때는 물량이 별로 안 많아요. 근데 3년, 4년 차, 5년 차부터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겠지. 뭐든지 다 그렇잖아. 그렇죠. 공정 적합도 그다음에 뭐 맞아요. 수율 문제 그리고 판매되는 거를 추이해 가지고 이걸 그렇죠. 더 늘리고 오더를 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확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확 했다가 불량 나면 이게 그 막- 내가 그 배터리를 별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냥 뉴트럴하게 보는 입장은 갑자기 배터리가 막 난리치는 거야. 근데 조금 너무 빨리 달려간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엔솔 LG 엔솔 1월 달에 이제 공모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 70조 정도 지금 밸류를 네. 그렇게 보는데 100조까지도 보긴 하던데 상장이 왜 꼬라박을 것 같아. 느낌에는. 그리고 LG전자도 연말에 좀 피하는 게 좋고. 안 좋은 건 잘 맞는데 좀 싸한데. LG전자도 연말에는 좀 투자 대상으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LG 관계사들이 연말에 되게 좋았어요. 이노텍도 좋았고. 그러니까 뭐. 너무 서둘러서 상장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대한 그 불합리한 구조들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지만 대주주를 위한 그런 이 구조들 그러니까 행복한 거는 대주주들이 발음도 안 되네. 대주주들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들러리, 그냥 호구와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욕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규제 당국이 이걸 인지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 카카오 때도 싸하다 그럴 때, 맞아. 그죠? 이 카카오 너무 골목 상권 들어가는데 그럴 때 결국 정맞더라고. 맞아. 그게 결국 주가로는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라고 해서 뭐 엊그저께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 소송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종목은 정리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네. 뭐라 그랬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DNF, MC넥스 MC넥스. 이렇게 좋게 보겠습니다. 또 IT의 신 가가지고 상한가 말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씹새야. 요즘에 욕하고 나서 삐하더라 입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인바이팅을 한 이 게임 분야는 뭐 독출난 실력을 가지고 깨달. 있는 이용수 대표하고는 또 절친한 네. 후배니? 동생인가? 그렇죠. 동생이죠. 네. 자 GV 인베스트먼트의 장우진 팀장. 장우진 팀장 안녕하세요만 하면 돼. 저는 지금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파워블로거. 네네. 그다음에 필명은 범성공자로 활동하고 있고. 무슨 공자? 범성공자. 범송공자. 네. 그다음에 제 이름은 장우진입니다. 네. 하여튼 파워블로거인데 네. 전자공시생. 네. 우리 하여튼 장우진 팀장을 특별히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인바이팅한 거는 초대한 거는
요즘 가장 핫한 게임, 음. 뭐 NFT, 그다음에 이제 코인 이런 개념으로 연결돼. 물론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걸로 엮일 거고. 근데 실제 이제 트레이딩도 하시죠. 네, 트레이딩도 하고 있죠, 당연히. 트레이딩으로 수익률이 사실 빠방하잖아. 네. 올해 큰형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은 순서대로 그렇지. 형이기 때문에 자 우진이 형이 앞으로 이제 우진이 형한테 잘해야 되는 거. 우진이 형이 그렇게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었던 어떤 계기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쌀 때 위메이드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들었네 내가. 한 귀로 듣고 네가 콧등으로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10세야. 게임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자 게임을 왜 그 뭔가 캐치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사실은 뭐 처음에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있던 건 아니었고요. 어, 8월 말에 위메이드가 미르4라는 게임을 글로벌 출시를 하고 그렇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주변에서 야 게임이 메타버스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무슨 헛소리냐. 오. 게임이 무슨 메타버스냐.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고 게임은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말이 되네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근데 마침 이제 미르4 글로벌이 그 수치 뭐 이렇게 동접자라든가 괜찮게 보이면서 서버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런 걸 계속 실시간 리얼로 파악하지. 그렇죠. 아, 네, 그거 게임 이름이 접속해서. 실력이야. 우리 그 서버가 어딘지도 몰라. 몰라요 나는. 서버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메타버스라는 걸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이제 시장에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테마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뭔가가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테마가 아니구나. 디지털 쪽에서의 트렌드의 어떤 변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거를 메타버스는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혁명처럼. 그렇죠. 결국 보면은 거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야 철학적인데. 필름이 뭐라고? 범송공자. 범송? 뭔 뜻이냐? 범성이요. 제 호입니다. 호. 호. 네. 군대 있을 때 지었던 제 호. 호. 네. 제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 범송우진. 그 어디까지 했지? 짧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 아니야. 네. 짧게. 이게 그래서 뭐 사야 돼 이런 거야. 이런 인내력이 없어. 타석에서야 이제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지만 방송을 안 해본 거의 처음. 처음 나죠. 처음이지. 네. 긴장도 되고 이게 하니까. 그래서 뭐 사야 돼. 뭐 결국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저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위메이드랑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가장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항상 이제 혁명 때를 보면 CPND라고 하는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CPND? 네네.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본다 그러면 이 세 개 업체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의 이제 문제는 차치하고 이 세 개 업체들은 플랫폼의 후보권에 있다. 근데 결국은 인터넷과 모바일과 이제 뭐 메타버스까지 연결해서 보면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뭐 저희가 봤던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플랫폼이다라고 본다면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쪼개졌지. 어떻게 된 거야? 컴투스 홀딩스는 옛날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네, 이름 바꾼 거예요. 게임빌이 바꿨구나. 네. 그러니까 눈여겨 안 보면 잘 놓친다는 거야. 게임 그러면 자 다시 위메이드,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네, 그렇죠. 근데 홀딩스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지주사를 버들러 우리가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시키는데. 지주사 그렇죠. 되게 싫어해. SK 스퀘어 때문에 아주 좋지.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임이라는 비즈니스 컨텐츠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컴투스 홀딩스랑 네오이즈 홀딩스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맞는데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본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건 그렇죠. 그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랑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는 거죠.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요? NFT. NFT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죠.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노트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제 거잖아요. 그지. 네. 근데 디지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BTS 사진을 갖고 있다. 그럼 그게 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복제가 얼마나 이제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부가 있는 건데 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기술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넘버링이 붙고 고유 번호가 붙어서 이건 네 거야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별 의미 없던 디지털의 어떤 더미 같은 것들이 이제는 야 이거를 저 재미있게 만들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과거에 재미있던 어떤 컨텐츠를 자산화시켜서 유동화시킬 수 있겠네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음악이라든가 그러니까 음악도 보면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음악을 지금 음반을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 아니면 공연을 뛰거나 그렇지. 근데 음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NFT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NFT 뭐 등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등화시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NFT라고 하는 건 디지털 에셋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자산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줄 거냐 거래하는 곳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지. 많이 퍼져져 있죠. 그치?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토큰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왜 메타버스랑 NFT를 연결짓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랑 세 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안 짓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더 해봤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야 그거 어디다 쓰냐? 그렇지. 네. 근데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NFT라는 디지털 에셋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돈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쓸 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죠. NFT 쪽에 열광하면서 돈이 막 들어가고 NFT 가격 올라가니까 그치. 가격 올라가면서 돈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쓰이면 더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겼는데 그럼 NFT는 어디다 써라고 되는 거죠. 그치. NFT는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NFT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뭐 그림 같은 경우에 어디다 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이랑 연결시켜 보세요. 내 메타버스 공간이 있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BTS의 유명한 뭐 NFT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 공간 속에 전시해 두는 거죠. 그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영상이면 영상, 아니면 한 사진이면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집에 만약에 이걸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 속에 있으면 누굴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NFT를 사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치제. 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치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과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과시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인정력 우리 과시. 언제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무슨 남녀 차별은 아니고 여자분들이 명품 백을 좋아해. 근데 그 명품 백을 막 200개, 100개씩 가지고서는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잖아. 죽을지도 몰라. 여자는. 그 자랑해야 되거든. 자랑할 데가 없잖아. 그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시욕 그게 뭐. 베블런 효과. 그렇지. 전문 용어. 하나 욕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 아니 뭐 여성분들한테 그런 건 하여튼 이 뭔가 자꾸 방송하면서도 요즘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 있잖아. 자꾸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기본 욕구를 그러니까 그런 기본 욕구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예를 들면 BTS라는 주제를 갖고 내가 NFT를 갖고 있다. 근데 사람들을 모아서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와 이제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게 된다는 거죠. 네. 오프라인에서 사실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플렉스했을 때 나 혼자만의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고 이걸 플렉스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그러네. 거예요. 네. 인간의 심리가 녹여 들어가는. 그렇죠. 네. 참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진짜 현실화판이 계속 되고. 그러면 그 세 개의 종목을 피킹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비즈니스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시장으로 뛰어들 텐데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 글로벌을 통해서 이미 플레이앤언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업체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게임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위메이드를 더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 글로벌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의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향후에 내년까지 100개 토큰, 그러니까 100개 게임을 상장시킨다고 말하는데 게임별로 토큰이 또 그렇죠. 게임별로 별개 토큰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게 위믹스 월렛이라는 곳에서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거기 내에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이 잘 된다 그러면 그 게임으로 몰릴 거고 그치. 또 다른 게임이 상장되고 또 잘 되면 몰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가 되면 이 빗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게임 토큰을 가지고 이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거래 수수료. 그게 첫 번째고
NFT를 통해서 캐릭터라든가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토큰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소에서 수수료 얘네가 5%를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아이템 매니아를 직접 들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도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100개, 뭐 1000개 게임이 만약 이 플랫폼에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의 수수료 매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입점을 하면 뭐 구글이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게임 그냥 출시하면 30% 수수료 내잖아요. 매출 30%를. 근데 여기는 일반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료를 받지는 않고 토큰 매출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으로 그 게임 내 재화를 살 경우, 그러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20% 내외 정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의 지금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논았네. 그렇죠. 네. 본업이 거의 디지털 유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코인 유통. 네.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NFT라는 게 모든 거를 NFT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가 되고 뭐 하냐는 건 사용자들의 선택의 몫이고 대부분 보면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고 팔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리니지 같은 뭐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코인으로 토큰으로 근데 원래 존댓말 아니? 아니 그 방송이니까 그래? 토큰으로 대체를 하면 기존에 현질하던 그 매출이 빠지잖아.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저는 것들은 이제 그래서 NC소프트를 뺀 건가요? 이제 아까 그 탑 3에서 아니야 NC는 그렇죠. NC는 그렇지. NC는 리니지라는 탄탄한 어떤 기반이 있지만 토큰 경제로 가기에는 기득권이 너무 많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당연히 보고 있고 보시면 이제 모바일 때도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라는 새로운 이제 그 기득권이 그러니까 경쟁 구조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도 기존 업체들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게임 업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어느 정도 놔줘야지, 그러니까 유저들의 몫으로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플레인1이라는 게 정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지금 보면 그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오면서 게임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거든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뭐 10배 이렇게 올라버렸죠. PC 게임은 게임 하나 대비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매출이 10배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그 배경은 유저들이 가져갈 몫을 이 게임 업체가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아이템 판매라든가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게임사가 제공을 하니까 유저들이 가져갈 건 되게 당연히 적어지고 게임사의 매출은 높아지고. 그래 린저씨들이 이탈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린저씨들이 옛날에는 뭐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110만 원, 120만 원 벌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뭐 아마 투자 자금 회수율이 20-30%도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NC소프트가 플레이넌으로 이 상태로 들어온다. 그럼 사실 토크노미스가 정착되기 어렵죠.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정착되기 위한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 하지만 그런 대세나 이 어마어마한 생태계는 더 커져 나간다. 이게 이제 우진이의 생각이잖아. 큐브엔터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만 가면 그렇고 기업들을 점포하면은 물론 아까 큰 기업들 플랫폼화되는 뭐 기업들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 쪽으로도 혹시 얘기 들은 게 있으면 얘기 좀. 큐브엔터도 요즘 뭐 많이 그거 하려고 하던데. 저는 큐브엔터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요. 네. 근데 이제 나만 들었구나. 형이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나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근데 뭐 음원에 대해서 근데 큐브 자기네들 가수들이나 소속사 연예인들 것만 디지털화 NFT 이렇게 해서 뭐 코인 시장하고 연결한다는 게 그게 조금 만약에 다양한 그 것들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좀 약점인 것 같고 하여튼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것 같고 컨텐츠 업체들을 이제 결국 플랫폼은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겠지만 컨텐츠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성장의 폭은 뭐 상당히 제한될 수 있지만 무조건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컨텐츠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뭐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오징어 게임, BTS를 통해서 글로벌리 우리나라 컨텐츠의 경쟁력이 이미 입증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이게 NFT랑 메타버스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컨텐츠가 좀 더 넓게 갈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대박이다. 네. 그럼 그 업체들 같은 반도체 경우는 하지 말고 그냥 컨텐츠 하자. 콘텐츠 하잖아. 콘텐츠 신도 한다니까. 게임 하자 게임. 게임 해야 되네. 게임만 페인 될까 봐. 바이오 지랄이고 게임 해야 되네. 내가 디아블로 2를 군대 안 갔으면 못 꺼냈다니까 나는. 끊지 못해. 내 캐릭터는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NFT화 했으면 지금 그치. 엄청난 자산이 될 텐데. 맞아. 그래서- 찾을 수 없나? 그 싸이월드처럼? 뭐 찾으면 있겠죠. 근데 뮤직하우가 NFT예요? 음악 NFT? 뮤직하우는 현재는 NFT가 아닌데 아니지. NFT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뮤직하우는 조금 개념이 애매하더라고. 공동 소유라고 해야 되나? 저작권에 대한 저작 존재죠. 인정권이죠. 네. 저작권을 줄 수는 없고 어. 네, 저작권을 주기에는 뭔가 이게 레귤레이션이 좀 이게 규제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저작권에 준하는 인정권을 이제 가지고 거기서 수익 나는 걸 배분해주는 배당권을 받는 거죠. 네. 팬심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 NFT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은 다 좋을 거라고 봐요. 음. 네, 근데 글로벌리 영향력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이브나 SM, JYP, YG가 더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구조는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제 팬덤 문화라든지 내가 워너비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이제 소비의 그 저기를 자극하니까 뭐 게임은 아까 이제 그런 몰입도 또 뭐 승부욕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그러니까 뭐 글로 다 몰려들고 사람이 몰리면 또 그쪽으로 사람이 가고 뭐 그런 순환 구조들이 뭐 빨라지는 것 같고 오늘 고요의 바다 재밌다냐? 모르죠. 넌 알잖아. 그 녀석 통해갖고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러게. 심드렁하던데? 심드렁해? 어. 근데 이게 장르물이라서 그 우주 배경이잖아요. 이게 잘 돼야지 사실 콘텐츠 주에는 굉장히 좋은데 잘 안 되면 여기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진이는 콘텐츠 쪽은 잘 안 보여? 컨텐츠요? 저 보죠. 관심 네. 있는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게 종목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컨텐츠에는 사실은 어떤 종목이 특별히 좋다 지금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결국 제작 영향 있는 회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나라 업체들의 컨텐츠 경쟁력이 이미 입증이 됐고 그러면 컨텐츠의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거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테마였고 이슈였고 이슈물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한번 다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지. 수주 규모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형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전체 그 우리나라 캐파가 100이라 그러면 이 두 회사가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이 50%다 쪼개서 먹는 건데 대형주가 못 가고 올해는 다 중소형주 갔는 게 왜냐하면 제이콘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넷플릭스하고 몇 년 전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좋은 계약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장기 공급 계약 FA 풀리듯이 내년에 이제 풀리는 FA 거야. 풀리니까 아마 재계약하려면 굉장히 베팅을 세게 해야 될 거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하고. 그래서 일단은 튕겨낼 수도 있지. 내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츠리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데 맞아.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미국 오리지널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우들 섭외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텐트폴이라고 해봐야 편당 20억, 30억이 한 개인데 미국은 평균이 80억이거든요. 그렇지. 그냥 미들급의 어떤 제작도 80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는 게 뭐 편당 제작비가. 그러게. 그러니까 그 내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콘이 그 오리지널 콘텐츠 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우진이한테 가서 이게 좀 정신없는 산만한 방송이야. 네. 알아서 잘 편집해 주니까. 편집의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뭐 좀 정리를 더 많이 길게 듣고는 싶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토픽 3개 그렇지. 꽂아주세요. 물론 이제 우진이가 보는 토픽 이런 게 메이저들은 사실 그게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대장주라는 개념이잖아. 선도하는 기업들이 시세가 제일 강하고 안 꺾이잖아.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또 있는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방금 찍은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좋게 보는 건데 어. 그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메타버스를 아까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는 걸 테마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해도 이제 좀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꺾였을 때 사람들이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많이 인식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특히나 개인 종목들이었어요. 네, 기관들이 많이 담았던 메타버스 종목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즈윅이나 이렇게 센티 그 뭐라고 하지 ETF에서 담았던 그런 것도 말고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양도세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뭐 위메드 다 보시면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버티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래. 거죠. 네. 그럼 이제 양도세 물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뭐 이렇게 불거지면 저는 이 종목들의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셀 거다. 근데 위메이드보다는 지금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랑 네오이즈 홀딩스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명확하게 이제 게임이 출시가 돼서 미르포의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미래 그림을 추가로 이제 설정해서 봐야 되는 건데 갬빌 아까 뭐 컴투스 홀딩스랑 네오이즈 홀딩스는 미래의 그림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시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툭툭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뭐 싼 거를 찾기보다는 그냥 되는 쪽으로 좀 더 추가로 종목은 없니? 한 번에 다 뽕을 뽑으려고 그래. 야 그럼 제가 다음 주 또 나오겠니? 불러내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감질나게 해야지 또 나오지. 다시 또 나오죠 뭐. 그래? 야 그 형이 저쪽에 형이 괜찮으실까? 파워블로거 우리 장우진 팀장 전자공시생 주식이 하도 안 돼서 공시라도 매일 보자. 어. 그래서 공시를 이제 정리하다가 그러다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건 나 혼자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자. 그러던 의미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었고 공시만 보기보다는 근데 매일 보시면 이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제가 픽도 하거든요. 네, 선별 종목이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도 매일매일 이제 구분지어서 보면서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슈나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고 같이 나누게 되죠. 부지런해야 되겠다. 뭐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루도 쉬진 않았습니다. 네. 멋지다. 하여튼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주식시장이 이제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냥 흐름 따라 잠깐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수익이 났다고 자만하는 거는 그냥 시장이 나한테 잠깐 먹여주는 거고 맡겨놓은 돈을 다 금방 뺏어가거든. 네.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 자주 좀 인바이팅을 해서 조금 더 이슈거리가 있을 때 오늘은 이제 무조건 오라 그랬거든 사실은. 그래갖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체계는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었지만 하여튼 내공과 지식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하네. 빨리 마무리해줘. 네. 자, 좋아요. 댓글에 고정 댓글 달려 있는 우리 그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꼭 잊지 마시고 마인드 블로그 들어가서 그거 찍고 들어가야지 계좌 개설이 유효합니다. 문자를 조금 서비스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계속 내볼게요. 네, 도와주세요. 여기서 끝내 들어가기. 장훈진 팀장 너무 고맙고 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조금 텀을 줄지 다시 모셔서 그때 또 이슈거리 있는 거 들어볼게요. 고생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손 들어주세요. 자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